생각이 깊어지면 사람이 행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한번 질러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싶다면 딱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콩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모아서 내가 목표하는 그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사회초년생부터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 월급이란 것을 받아보게 되니까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 사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겠죠. 초반 몇 달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의 미래를 생각해서 돈을 모으고 계획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 년만 지나도 그 결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한 당연히 월급을 적게 버는 것보다는 많이 버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소비를 하게 되니까요. 결국 재테크와 돈도 마인드와 행동의 차이랍니다. 지금부터 월급 250만원 받는 직장인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해왔던 그 단계별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는 사람이 이득이겠죠. 첫 번째, 첫 시작은 월급의 50%부터 무조건 저축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저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월급의 50%는 원래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먼저 저축해버리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사람이 행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축 먼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옷, 화장품, 명품 이런 것에 돈을 확 질러버리듯이 저축에 돈을 한번 질러보세요. 저축은 최소 금액이 월급의 50%부터니까 즉 시작 금액이라는 거죠.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저축을 먼저 질러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남는 돈으로 예산 짜기. 자, 그 다음은 남는 돈으로 예산을 짜봐야겠죠. 대부분 그냥 월급 받아서 카드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내가 한 달에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계속 카드를 긁게 되는 그 마법이랄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 월급의 50%를 먼저 저축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 남는 돈으로 살아가야 하네? 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얼마를 쓸까? 이것을 알려면 일단 3개월치 가계부를 꼭 써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참고로 위플 가계부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돈을 소비하는 즉시 바로바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습관이 되니까 까먹지 않고 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3개월치 정도 가계부를 써보면 내가 식비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가네? 문화생활비에는 이 정도의 금액을 쓰구나? 데이트 비용은 한 달에 이 정도 나가구나? 그럼 평균은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나의 생활 패턴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쓰다 보면 내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한 달 예산을 짜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가계부를 한번 써보니까 저축하고 남은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빠듯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축 금액을 낮춰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찾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축 금액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축 금액을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평생 돈을 못 모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돈을 모으는 것도 의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축 후에 남는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찾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 이것이 바로 돈 모으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달에 외식 횟수를 파악해서 줄여보거나 친구와의 만남, 술자리를 줄여보거나 핸드폰은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하기, 블로그 체험단으로 식비 절약하기, 밥 먹고 늘 마시던 커피 횟수 줄여보기,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당근마켓으로 거래해보기. 보이시죠? 이렇게 방법은 정말 많아요. 내가 단지 귀찮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을 뿐 방법은 진짜 많답니다. 저도 특히 식비가 정말 많이 나가서 이걸 어떻게 줄이지? 이건 줄일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법은 있더라고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먹고 싶은 거, 심지어 여가 생활까지 누리고 있는 저의 방법과 노하우는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물건 제대로 생각하고 사기. 결국 돈을 모으는 것도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저는 옷, 화장품, 신발 이런 물건을 살 때 충동 구매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사지 않고 아래 세 가지 질문을 꼭 하고 사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물건이 없으면 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로 꼭 필요한 물건인가? 두 번째는 사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할 물건인가? 세 번째는 집에 혹시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 내가 또 사는 건 아닌가? 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물건을 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물건을 살 일이 잘 없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샀던 물건 중에 지금까지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몇 개나 될까요? 세일이나 1+1 이런 행사 때 내가 저렴하게 샀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집에 그냥 방치해둘 물건이라면 다 낭비더라고요. 여러분도 물건을 사기 전에 위에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생각해보고 다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면 사는 걸로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저축 금액 늘려가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의 월급, 연봉이 오르고 가끔 보너스도 받을 테고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축 금액도 당연히 높아져야겠죠. 처음 시작은 50%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차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다 보면 점차 그 금액을 높여가 보는 거예요. 60%, 65%, 70%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좋답니다. 아니 어떻게 월급의 70%를 저축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이 단계를 잘 밟아오신 분들이라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싶고 아끼고 싶어서 굳이 말을 안 해도 돈을 잘 모으고 계실 거고 또한 내가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더 저축하고 있을 거예요. 이 늘어나는 통장 잔고 금액을 확인하면 희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주식 적금하기. 특히 이렇게 나의 예산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저축률도 높여서 잘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예상보다 꽤 많은 금액이 통장에 모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돈 모으는 습관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를 시작해봐도 좋아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저축의 모든 금액을 주식 투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축의 일부 금액만 주식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단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오랜 기간 가지고 갈 수 있고 내가 샀을 때 불안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매달 사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식을 적금처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미국 S&P 500 ETF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의 기업이 모두 들어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노심초사 불안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는 미국 S&P 500, 즉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고 취향이겠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을 사고 나서 불안하지 않고 내가 산 금액보다 떨어지더라도 매달 꾸준히 살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랍니다. 이렇게 저축과 주식의 비중을 본인 나름대로 조절해 가면서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세요.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 오늘은 이렇게 월급 250만원으로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월급의 50%부터 저축을 시작해서 나의 예산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점차 저축률을 높인 후에 주식 투자도 병행하라. 어때요? 생각보다 쉽고 따라할 수 있겠죠? 한두 달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2, 3년은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여러분이 몇 년 뒤 위너가 되어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20대에 2억을 모으면서 끌어내었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